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벌써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려면 품절된 경우가 많아서 구하기조차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네, 수치로 보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5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900여 명인데요. 양천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 7일까지 2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달 말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확진될 경우 중증이 될 위험이 높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사업 의견 청취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새 확진자는 5,9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은평이 295명, 양천이 280명인데요. 양천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8일 0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27명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9%,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31.2%입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5,815명입니다. 서울 시민 백신 접종률은 2차가 86.9%, 3차는 54.6%를 기록 중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서울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확진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숨어있는 확진자, 또 내가 걸렸는지 모르는 확진자가 많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모르게 감염이 지나가실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분께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사실 접촉자분들을 다 찾아내기 어렵고 또 격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는 그 증상이 생기기 직전에 무증상기에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돼서 감염 전파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가족 간의 감염이라든지 또 직장이나 학교, 학원을 통한 감염 전파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거리두기 강도를 유지하고 PCR과 신속 항원으로 나눠서 검사를 진행하는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그 검사 수요를 현실적으로 현재 한정된 검사 자원으로 모두 검사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감염자의 90% 정도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 다 확진자는 아니고 4명 중에 1명은 위양성, 즉 코로나 감염이 아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CR 검사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침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매우 혼란스러움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좀 PCR 검사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께는 검사 대상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비용을 좀 낮춘다든지 하는 보완 대책도 매우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정점이 지나지 않았고 길게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한 3, 4주 후쯤이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한두 달 정도 계속 이어지면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를 약 12 정도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집단 면역에 필요한 감염 예방력을 가진 인구가 한 92%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감염, 특히 백신 미접종자분들의 감염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중증화 위험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중증화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히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11세 이하 어린이는 아직 백신 접종이 승인되어 있지 않아서 고위험군 어린이들, 특히 비만이나 천식, 신경계 질환이나 당뇨병, 그리고 대사질환을 가진 어린이의 경우에는 감염될 경우에 입원이 증가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차든 2차든 3차든 서둘러서 맞아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바이러스에 적게 노출되느냐 아니면 많은 양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산세 짚어봤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제2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은평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또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주요 안건은 신봉규 의원이 발의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덕수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 구립 어린이집 3곳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 독바위 역세권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등입니다. 8일 오전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정은영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는데요. 5분 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집행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안전한 은평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네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적극 유치해 주시고, 셋째, 생활권 녹지율을 적극적으로 높여 주십시오. 은평구의회는 1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생활 실태를 담은 통계집을 발간했는데요. 여가 활동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과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여가 활동을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함께한 비율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혼자서 한 비율은 늘었습니다. 여가 활동의 종류를 보면 영상 시청과 컴퓨터 게임 등 실내 활동 비율이 증가했지만 여행과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량도 많아졌는데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일 2시간, 주말에는 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시간 늘어난 건데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생겼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 건강 문제를 경험했고 5명 중 1명은 주변 사람과 다툼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10대만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청소년 2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 성인지 통계를 봐도 그렇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뭔가 학교 등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가족 관계와 가구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응답자 50% 이상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지만 그만큼 가족과의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30만 가구인데 15년 전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2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중 1명꼴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21 서울시 성인지 통계자료 전문은 서울시 누리집 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